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NBA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최소 배당 3.1배. 여기 보시다시피,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세 조합 중에 두 조합을 50대 50, 50 비율로, 3배 넘는 걸로 두 조합 적중하면은 거의 올킬 비스무리한 수익률이 발생을 하죠. 아주 큰 수익을 올리는데 이어서 오늘 메인 조합 올킬 3배, 3배. 야, 레이커스 마인, 어제는 오클라호마 마인 축 잡고, 덴버 마인, 멤피스 마인 잡아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 오늘은 여기 보이다시피 좋아 보이는 순위 1등, 레이커스 마인 축 잡고 돌렸습니다. 덴버 마인 포틀랜드 승 3배, 3배. 야, 아주 기가 막히게 2일 연속 축 배팅을 아주 기가 막힌 축을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상승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아침 추가 조합으로 보스턴 마엔 레이커스 오바 갔거든요. 왜냐 AD가 결정하는 걸 보고 제가 어제 새벽까지 조현일 해설위원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저도 트레이드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잠을 안 자고 축구도 보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AD가 새벽에 결장 뜬 거 보고서 보스턴 마엔하고 레이커스 5반 또 났죠. 결국에는 보스턴 마엔 하나 틀린 건데 30% 비율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보스턴을 믿질 않아가지고 30% 비율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올킬이니까 100% 비율로 3배 맞춘 거니까 300%에다가 30% 뒤져도 270% 수익이에요. 2.7배, 2.7배 두 조합 올킬 때린 거나 마찬가지인 수익이죠. 그래서 퍼펙트 올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킬급의 아주 최고의 결과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좋죠? 내일 경기들 좀 이게 오프닝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좀 그렇지만 내일 경기는 사실 기준점이 다소 좀 높게 느껴지더라도 트레이드 오늘 새벽 5시가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었잖아요. 오늘은 좀 이용해 먹고 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트레이드 마감 이후에 이게 어 확실한 거는 지금은 요 데이투데이 GTD 떠 있잖아요. 크넥트하고 이번에 영입생인 그러고 너키치는 아웃 떠 있네요. 그러고 캠 레디시 어디 있습니까? 캠 레디시는 여기 올라와 있지도 않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샬럿 라인업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멜로 볼 결장 그리고 크넥트 GTD 돼 있는데 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키시도 결장이고 그리고 캠 레디시도 결장을 할 거고 왜냐면은 저 여태까지 트레이드 뭐 성사된 경우가 앞전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걔네들 트레이드 되자마자 다음 경기 바로 첫 경기 출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팀에서 승인 떨어지고 공식 트위터에 오피셜 딱 이거 사진 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확정이긴 한데 팀에 온 건 맞는데 아직 팀 훈련도 한 번도 소화를 안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거의 90%는 결장입니다. 크넥트랑 너키치 결장한다고 보면 캠 레디시까지 결장한다고 보면 되고 지금 남은 라인업을 보세요. 마일즈 브리지스가 1옵션이죠. 그리고 디아바텐가 얘가 이름이 얘가 어찌됐건 리바운드 잘 따더라고요. 약간 강백호 가드만 슬램덩크에 자유투 못 넣고 리바운드 잘 따고 덩크 거의 원툴이고 이런 과더라고요. 약간 아주 하위 호환인 드와이트 하워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샬롯의 라인업은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 진짜 없습니다. 그나마 팀에서 이탈한 선수가 누구죠? 코디 마틴 이탈했고 마크 윌리엄스 이탈했죠. 마크 윌리엄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크 윌리엄스 얘가 원래 세컨 센터였고 주전 센터가 마크 윌리엄스였잖아요. 레이커스로 갔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는 팀 내 변화가 어떻게 있었냐면은 사실 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찌됐건 맞춰야 돼. 뭐 디에런 팍스는 직전 경기 데뷔전을 치렀으니까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선 팍스가 직전 경기 애틀란타전에 데뷔전을 치러가지고 1점 차 아주 똥줄승을 기록을 했는데 디에런 팍스는 아주 잘했습니다. 24득점. 이 웬바냐마랑 똑같이 2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공동 최다득, 그리고 개인 야투 50% 좋았습니다. 근데 샌안토니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가 너무 안 돼요. 지금 샌안토니오는 직전 애틀란타전에도 팀 야투 50%, 50.5% 기록하면서 공격 조립 충분히 잘했고 턴오버도 10개면은 관리 아주 잘 되는 거고 리바운드도 공격 리바운드 3개 앞섰고 애틀란타 상대로 다 좋았는데 수비가 최근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샌안토니오가.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직전 경기 상대했던 애틀란타가 팀 야투 52.7% 기록했습니다. 야투율은 팀 야투율은 샌안보다 더 좋았죠. 그래서 접전 구도가 나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샌안토니오가 20점 차까지 리드 잡았던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애틀란타가 이렇게 쫓아온 이유가 샌안토니오가 수비가 안 됐거든요. 정말로 수비가 정말 나빴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딱 그런 거예요. KCC 같은 느낌인데 지금 KCC도 지금 전혀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애틀란타 전하고 저는 이 샬럿 전하고 대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틀란타가 오늘 트레이드 마감 날에 애틀란타는 정말 대격변을 맞이해서 완전 다른 팀이 되었지만 이날 이 샌안토니오랑 경기했던 당시 기준으로는 애틀란타가 흐름이 아주 좋았단 말이죠. 애틀란타가 최근 3경기 연속 팀 야투 50%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투 흐름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샬럿은 이 애틀란타처럼 공격력을 발산할 수 있는 라인업이 아니에요. 샬럿이 지금 6경기 연속 45% 미만만 기록하고 있어요. 팀 야투. 그러니까 얘네는 애틀란타처럼 이렇게 야투를 기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팀이라는 겁니다. 이 라인업으로. 그러고 지금 마크 윌리엄스가 팀에서 나간 것도 저는 솔직히 샬럿이 마크 윌리엄스를 레이커스로 보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야 이거 완전 대놓고 던져버리네 이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샬럿이 막 이렇게 뭐 덴버전에 프렌 찍고 이랬던 이유가 마크 윌리엄스가 다 엄청나게 잘해서 찍힌 겁니다. 다른 팀의 센터들보다도 정말 잘해가지고 찍혔던 거예요. 우선 센터가 2월 달에 자유투 성공률 개수만 보더라도 엄청났죠. 자유투 성공 90대였어요. 그리고 뭐 평균 득점 16.3은 솔직히 센터 치고는 이거 볼륨 충분히 높은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버전에 샬럿이 3점 차로만 지면서 프렌을 찍었었잖아요. 이때 마크 윌리엄스가 20득점, 리바운드 15개. 이거 거의 2인분 역할을 한 거죠. 센터 치고 32분. 얘가 코트를 정말 엄청나게 갈린 것도 아니었던 시간이었는데 막 40분 이렇게 뛰면서 이 기록을 찍은 게 아니라 32분 뛰면서 20득점 15리바운드 따냈다? 거의 샬럿에서 존재감이 철철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샬럿이 최근에 막 이렇게 뭐 레이커스, 덴버, 그리고 뭐 클리퍼스 이런 강팀 상대로 프렌을 찍었던 가장 1등 공신은 마크 윌리엄스였거든요. 근데 얘까지 없어졌습니다. 세난 마인메인으로 언어반은 패스할게요. 저는 이거 샬럿이 팀이 너무 변해가지고 좀 템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워싱턴하고 클리블랜드는 이게 상대전적이 클리블랜드가 거의 10연승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그냥 만났다면 승점 자판기고 올 시즌 맞대결은 3번 있었습니다. 3번 모두 클블이 이겼고 19점 차, 31점 차, 10점 차. 유일하게 그나마 좀 적당히 패배했던 게 10점 차인데 그날이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게 가장 최근 맞대결이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7.5점 차이로 프렌을 찍었었죠. 충분히 잘한 경기였는데 클블은 지금 딘 웨이드 그리고 오코로 샘 메리를 결장 확정에다가 팀을 떠난 조지 니앙 그리고 르버트까지 식스맨들 출혈이 완전 너무 심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상 식스맨이 거의 완전 전멸된 상태, 초토화된 상태. 주전 쪽은 이탈이 없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트레이드로 변화가 꽤 많았죠.
쿠즈마가 미러키로 갔고, 그리고 미들턴, AJ 존슨, 시소코, 마커스 스마트, 콜비 존스, 알렉스 랜 6명이 팀에 왔는데 얘네 싹 다 이번 경기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번 경기를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NBA 프리뷰를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다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굉장히 얇은 뎁스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지금 워싱턴은 기존 선수들 중에서도 결정자가 있는 상황이고 알렉스 사르하고 말콤 브록턴이 결정 확정이기 때문에 조던 풀, 그리고 쿨리발리, 키션 조지, 니션 홈즈, 저스틴 샴페인, 캐링턴, 키스퍼트 주요 로테이션 선수 중에 7명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워싱턴은 영입생들 싹 다 결정한다 치면은 그러니까 이 7인 로테이션으로 사실상 경기 굴려야 되는 경기라는 거고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거의 7인 로테이션, 8인 로테이션 이 정도 수준으로 클리블랜드도 거의 7인 로테이션으로 경기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얼마나 여유 있는 일정인가 라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솔직히 최근에 마인 아주 잘 찍어주고 있지만 프렌치키는 경기를 보면은 그리고 막 0.5로 프렌치키고 이런 경기를 보면은 결국에 오클라호마 스가 거의 원맨 팀이잖아요. 스가 아끼겠다고 벤치에 오래 쉬게 하다가 스코어링 런 당해가지고 막 15점 차에 이기고 있던 게 6점 차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클라호마도. 근데 클리블랜드도 이런 막 갈란드, 도노반 미첼, 에반 모블리 이런 애들 벤치 오래 앉혀가지고 스코어링 런 떠가지고 마인 브링이가 프렌 브링으로 바뀌고 이런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좀 중요한데 워싱턴은 다음날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홈 백투백으로 애틀란타를 상대를 합니다. 근데 클블은 이번 경기를 끝나고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클블이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빡빡하게 가져갈 이유가 마땅히 없습니다. 이번 경기 치르고 이틀 동안 쉬니까. 워싱턴은 다음날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여유가 있죠? 클리블랜드가 무조건 있죠. 그래서 저는 주전들은 쌩쌩한 클블이 기준 좀 아주 높지만 지금 영입생들이 싹 다 결정할 가능성 높은 워싱턴 상대로는 가비지 대승 썰어버린다 보고 메인으로 클블 마인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디트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2번 있었고 양 팀은 사실상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디트는 에이스 커닝햄이가 이번 경기 GTD입니다. 그리고 영입생 슈레더랑 린디워터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슈레더랑 린디워터는 필라델피아의 야부셀레가 GTD 그리고 그라임스는 아시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2월 7일 새벽 5시에 트레이드 마감이었잖아요. 2월 7일에 이 밤부터 트레이드 성사된 선수들이 이 디트로이트의 슈레더 그리고 린디워터 이런 선수들이고 그라임스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트레이드 됐던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라임스는 이번 경기에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라임스 오면은 필라델피아 많이 좋아지죠. 왜냐면은 운동 능력 충분히 있죠. 헬프 수비 잘하죠. 수비 능력, 수비 BQ는 좋은 선수란 말이죠. 야투는 주사위 굴러가는 선수지만 이 야부셀레가 GTD 걸려져 있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엔비드가 이거 GTD도 안 떠 있고 부상 리포트에 아예 없는 상황. 그러니까 출전 확정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경기 이 직전 12월 1일 날에 이 양팀 맞대결은 딱히 참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날에 엔비드 결장했었고 커링햄 결장했었고 그러면서 디트로이트가 커링이 없으니 공격 조립 아예 안 되면서 팀이 30%대 3점 20%대 꼬라박으면서 대패를 당했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양팀 최근 흐름을 좀 비교해 보자 하고서 최근 5경기 지표를 좀 비교를 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디트가 6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17이란 말이죠. 평균 득점은 무조건 디트가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6이랑 17이면은. 근데 팀야투는 필라델피아가 되려 8위.
디트가 16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팀이아투가 훨씬 좋았는데 평균 득점 훨씬 더 낮았다? 템포가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느린 팀이라 그런 겁니다. 지공을 많이 때리는 팀이라서. 그리고 최근 5경기 3점 성공률도 필라델피아가 1등, 디트로이트는 26등이란 말이죠. 근데 리바운드 지표는 디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리바운드 최근 5경기 꼴찌팀이란 말이죠. 턴오버는 굉장히 적은 거는 필라 쪽이고. 근데 이걸 비교를 하면서 마땅히 땡기는 픽은 저는 없었습니다. 아, 이거 가야겠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저는 딱 뭘 보고 결정을 했냐면은, 엔비드가 12월 달부터 출전한 경기가 꼴랑 10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출전,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말고 백투백 첫 번째 경기에 출전했던 댈러스전까지 총 10경기인데 8승 2패예요. 엔비드가 출전하는 경기. 굉장히 승률 80%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엔비드가 복귀 전에 못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 야투 52.2%, 29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 트리플 더블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맥시가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팀 뭐 1옵션이랑 견주어도 거의 스가 요키치 다음급으로 잘해주고 있는 게 맥시라서, 저는 커링햄이 GTD 걸려져 있잖아요. 또 커링햄이 만약에 이게 그냥 퀘스천어블 상태인데 만약에 결장으로 이어진다, 필라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동배당 경기인데 필라승 물어놓는 게 맞는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 배당 높을 때 필라승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애틀란타랑 미러키 경기는 이 경기 지표 자체는 컵대회 4강 때 맞대결을 했던 경기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 2번 있었고 2번 모두 223점 이하의 핵언더 1승 1패 나눠 먹었었고요. 애틀란타의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트레이드 성사 이후에 애틀란타 현지 팬들도 이거 막 키보드 잡고 난리가 났고, 트레 형이 바로 트레이드 성사된 다음에 10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새벽에 계속 눈 떠 있었잖아요. 바로 기사가 떴습니다. 트레 형이 분명히 언해피 띄울 것이다. 트레 형이 분명히 다른 팀으로 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바로 떴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거는 애틀란타 팬들이나 애틀란타에서 대권을 노리는 욕심이 있는 트레 형 입장에서는 와, 이딴 트레이드를 왜 하냐, 이런 느낌을 받는 트레이드였단 말이죠. 그죠? 제가 애틀란타 경기를 분석할 때 애틀란타는 뎁스가 두터운 팀은 아니지만 주전이 7명과도 같은 팀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전 5명하고 벤치 쪽 핵심 2명을 주전만큼 기용하는 팀이었잖아요. 보그다노비치랑 디안드레 헌터하고. 근데 이 2명을 모두 팔았습니다. 어저께 2명이 모두 나갔어요. 그죠? 복다니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더라? 클리퍼스로 갔고, 헌터는 클리블로 갔고. 그리고 주전 쪽에서 지금 출혈이 굉장히 상당히 심한 상황이죠. 애틀란타가 주전 센터 카펠라도 결장 확정인 경기죠. 그리고 팀 내 최다 리바운더인 제일런 존슨 시즌 아웃된 상태죠. 영입된 자원들은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르버트, 니앙, 테렌스맨, 하일랜드 다 한 번씩은 주목받았던 선수예요. 다 한 번씩은 야, 얘 잘하는데, 얘 좋게 크겠는데, 포텐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소리 들었던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다 만개하지를 못한 애들입니다. 르버트는 솔직히 전 시즌까지 클블 벤치 리더 소리까지 듣던 애예요. 근데 올 시즌에 굉장히 못해지면서 그리고 유리몬 기질도 다분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올 시즌에 무조건 우승 노리는 클블이 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지 니앙도 3점 효율은 좋지만 발이 너무 느려가지고 빠른 템포를 추구하는 애킨슨 감독하고 전혀 안 맞는 선수였습니다. 그래갖고 팽 당한 거고. 근데 얘네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자로 2월 7일자로 영입된 애들은 싹 다 무조건 결장할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애틀란타는 진짜로 다이슨 다니엘스랑 애틀란타 트레 형, 오콩우 이 3명 정도 말고는 핵심 선수들이 없어요. 그럼 미러키 사이드 무조건 봐야죠. 미러키도 분명 변화가 있었죠. 미들턴이 가구석 칼 쿠즈마를 내려왔는데 칼 쿠즈마는 결장을 할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는 이 트레이드가 너무 납득이 안 됐어요. 쿠즈마가 솔직히 정말 못했잖아요. 그죠? 정말 못했는데 미들턴을 보내고 거의 팀 내 프랜차이즈 간판과도 같은. 근데 미들턴이가 제가 어제 조현일 해설위원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미들턴이 양쪽 발목을 둘 다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비를 전혀 못 따라간대요. 발목 이 수술 받은 리스크 때문에 수비를 전혀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뭐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못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들턴은 뭐 플레이오프 미러키도 당연히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미들턴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틀란타가 이번 경기 한정으로는 카펠라랑 젤런 존스는 없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영입생들까지 싹 다 결장하는 이 경기에서는 미러키 그래도 쿤보, 릴라드, 뭐 브룩 로페즈, 바비 포르티스 남아있는 미러키한테 이건 비비는 경기한다? 그게 더 좀 상상이 안 되죠. 쿤보가 GTD 상태긴 한데 캐쳐 넘볼 상태거든요. 쿤보 결장하더라도 미러키 마인 볼게요. 미러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굳이 보면 오바 쪽인데 오바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애틀란타가 팀이 너무 변해가지고. 오클라호마랑 토론토 경기는 제가 이 경기 사실 토론토는 뭐 이 브랜든 잉그램을 데려왔지만 토론토는 은근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오클라호마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야겠고 데려온 그 데니얼 타이스도 바로 기용 안 하겠다라고 바로 그거 시켰죠. 웨이브 시켰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변화가 아예 없다라고 보고 챗 홈그랜이 이번 경기에서 복귀를 합니다. 인저리 리포트에서 아예 빠졌단 말이죠. 결국엔 이거예요. 지금 오클라호마는 제일 문제점이 5번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 빅맨진들 없어가지고 난리굿이었던 팀이 지금 허르텐스테인하고 챗 홈그랜까지 복귀한다? 그럼 주전센터 2명이 다 정상적으로 있는 경기를 올 시즌에 처음 하는 겁니다. 허르텐스테인하고 챗 홈그랜 둘 다 있었던 경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른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토론토는 가뜩이나 지금 챗 홈그랜은 복귀하는데 야코퍼드라고 RJ 베럿이 결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충분히 보드 장악력을 경쟁해줄 수 있는 딱 2명이 결장을 합니다. 토론토는. 오늘 영입된 잉그램도 결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비온 미첼이 팀을 떠났습니다. 다비온 미첼이 비록 벤치 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토론토에서 최근 상승세, 토론토가 최근에 좀 연승도 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다비온 미첼이 굉장히 알짜배기 활약을 잘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켈리 올리닉도 나갔죠. 그럼 지금 토론토 지금 5번 자리 비상이에요. 지금 퍼들 직전 경기 결장했을 때 주전센터 켈리 올리닉이 나왔죠. 켈리 올리닉 트레이드 됐습니다. 토론토 그러면 지금 5번 자리 브루노 페르난도가 뛰겠죠? 걔 나갔나? 근데 어찌됐건 아예 경쟁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때 오클라호마한테 몇 점 차, 37점 차로 찢어졌을 때 딱 켈리 올리닉하고 야코 퍼들 결장, 브루노 페르난도 주전 센터 나와가지고 공격 리바운드 빵개 잡고 그냥 압살당해서 37점. 딱 이 경기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멤피스전이랑도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토론토가 야코퍼들 없이 멤피스 만났을 때 그냥 개학살 당했다. 그저께 멤피스 마인이 시원하게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오바를 아주 잘 찍으니까. 그러고 지금 오클라호마 경기 분석할 때 스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저는 지금 직전 이 피닉스전에 제가 오클라호마 마인을 축 잡았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덴버 마인도 푸근하게 가고 있었고 그리고 멤피스 마인은 일찌감치 적중된 상태였고 오클 마인만 해주면 되는데 라는 마인드가 있는 상태로 간절하게 보고 있는데 3쿼터부터 그냥 대학살 거의 징기스칸에 미친 대학살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스가가 정말 잘한 지금 지구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선수 스가입니다. 정말 백문의 불여일견 정말 잘한단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이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린 윌리엄스가 3점 6개인가 7개 쐈고 빵개는 오늘 오스틴 리브스 마냥 그래가지고 이때 한국 해설이었잖아요.
오늘 궤적 자체가 평소보다 좀 다릅니다. 인앤아웃도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제일린 윌리엄스가 슛 놓치고 막 좌절하는 그런 모습도 카메라에 담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카루소 이 새끼도 와이드 오픈 계속 다 튕기고 그래가지고 피닉스가 이 두 명을 세깅을 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명을 세깅을 쳤습니다. 둘이 같이 코트에 있을 때 그래갖고 오클라호마가 차후에 있는 둘 중에 한 명을 같이 기용을 안 하고 한 명을 빼버렸는데 야 이게 이 두 명이 이 정도로 3점을 와이드 오픈을 아예 못 넣어주니까 스가한테 수비가 더블팀이 무조건 붙었단 말이죠. 세깅 쳐버리고 근데 스가가 이러고도 50득점 찍더라고요. 그냥 다 넣으면서 엔드원 얻어내고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솔직하게 전성기 마이클 조던하고 비교해도 이거 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피닉스랑 유타 경기는 사실 제가 마지막 경기는 주력 조합표에 갈 마음이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괜히 마지막 경기 이거 좋아 보인다고 건드렸다가 마지막 경기 징크스 때문에 뒤진 적이 많아서 그래서 이 경기는 준비를 안 했는데 자 이 경기 듀란트가 계속 뭐 골스 간다 뭐 미네소타 간다 뭐 어디 간다 계속 떠들썩 하다가 결국에는 잔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피닉스 입장에선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영향을 탈 수가 있죠. 결국에는 왜냐 팀 내 분위기만 뒤숭숭해지고 흔들렸습니다. 팀 내 사기만 떡락했고 그러고 너키치 보냈죠. 그러고 코디 마틴하고 미치치를 데려왔습니다. 미치치 코디 마틴 미치치 야 근데 이 미치치라는 애가 최근에 솔직히 뭐 샬럿이 라멜로볼 브랜든 밀러 결장하고 뭐 이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전으로 샬럿에서 주전으로 나왔던 애잖아요. 근데 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로농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드라고 주목을 받아서 얘가 유로농구 바르셀로나에 있었을 거예요. 바르셀로나는 레알이었나. 근데 얘가 거기서 유로농구에 상당히 잘해가지고 느바에 오게 된 선수거든요. 그리고 첫 팀이 어디였어요? 오클라호마였어요. 오클라호마에서 가비지 멤버로만 나왔습니다. 정말 부상 심할 때 식스맨으로 몇 번 나온 적은 있었고 근데 대체로 가비지 멤버로 나왔었는데 그마저도 얘가 이제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샬럿으로 오클라호마가 보낸 거란 말이죠. 근데 샬럿에서도 샬럿이 라인업이 건강할 때 브랜든 밀러 뭐 라멜로볼 이런 애들이 건강할 때는 10분 내외로 나오던 출전하던 선수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부상병동이 되고 나서야 이제 기회를 받는 그런 선수인데 얘 왔다고 해서 피닉스가 뭐 좋아진다 그런 생각은 전 전혀 안 들고 코디 마틴 역시도 뭐 허슬은 좀 있고 뭐 이런 선수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수지만 기대치는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피닉스는 저는 이 듀란트의 떠들썩했던 이 트레이드 기간 동안의 이 얘기가 아주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브래들리 빌하고 듀란트가 GTD죠. 둘 다 캐치너블 상태인데 이것보다도 저는 유타의 섹스턴하고 클락스니가 결장 확정이라는 게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봤어요. 제가 유타 오바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유타 오바 갔다가 적중을 못했는데 유타가 최근에 언더를 잘 내가지고 근데 제가 유타의 오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백코트 듀오 이 두 명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섹스턴하고 클락슨 막하는 이런 애들을 믿고 오바 가는 게 아니라 섹스턴하고 클락슨이 지공 안 때리고 아주 템포를 끌어올리는 공격을 자주 시도하는 두 백코트 듀오를 믿고 오바를 좋아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결장을 하죠. 그리고 피닉스도 빌하고 듀란트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결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직전 경기 듀란트는 결장했었고 언더 까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피닉스도 지금 경기력 보면은 정말 좋은 야투를 기록하면 대량 득점할 가능성보다는 또 지지부진한 경기할 것 같고 유타도 백코트 듀오 없으면은 템포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근데 마지막 경기라 전 주력 조합표에 갈 마음 없습니다. 언더만 볼게요. 언더만.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NBA 올킬은 정말 좋았네요. 그죠? 레이커스 마엔 축 잡고 2일 연속 자 어제 오클 마엔
오늘 레이커스 마인 잘하는 팀, 흐름 좋은 팀.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는 거 그냥 화끈하게 축 배팅 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 솔직히 제가 레이커스 마인 분석할 때 레이커스 마인 무조건 가야죠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도 레이커스 마인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걸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죠?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솔직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